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튬 폴리머 4셀짜리 배터리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이제 방전율이 좀 달라가지고 크기도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일단 배터리를 보시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보시면은 크게 커넥터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전원 커넥터이고요. 하나는 밸런스 잭이라고 해가지고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있는 각 셀의 충전량을 밸런스 있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 밸런스 잭을 이 충전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전원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인 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요 커넥터, 약간 노란색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XT라고 하는 커넥터입니다. 이제 드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커넥터인데 이 크기에 따라서 XT 30, 60, 90 그런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T 커넥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딘스 잭이라고 해서 약간 방향이 이렇게 세로 가로로 되어 있는 이런 잭들도 있는데요. 이런 잭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순간적인 어떤 전류들을 굉장히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같이 방전율이 높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커넥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커넥터는 일명 바나나 잭이라고 해서 약간 바나나 같은 형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커넥터인데요. 이것은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커넥터는 아니고 이것과 이 충전기를 연결을 함으로써 충전기 앞쪽에 여기 있는 커넥터에 연결을 함으로써 배터리랑 충전기를 중간에 이제 연결해 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 커넥터는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준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인데요. 일단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전원, 그러니까 요 충전기에 들어가는 전원 커넥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온도계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표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온도 센서를 장착하는 커넥터입니다. 이 온도 센서가 왜 필요하냐면 배터리를 충전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높은 온도가 되게 되면은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과충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배터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온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특정 온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충전을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이제 빨간색, 검정색 이제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랑 연결할 수 있도록 바나나 잭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흰색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잭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터리의 밸런스 잭을 꽂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의 그 핀 수가 점차 달라집니다. 여기는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유는 배터리의 셀 수에 따라서 이 밸런스 잭의 이 커넥터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4셀인데 보시면은 커넥터가 총 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총 5개가 이렇게 위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셀 개수에서 한 개만큼 더 더해진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맞게끔 꽂으셔야 되는데 개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랑 그 다음 충전기는 요 커넥터를 이용해서 우선 바나나 잭을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색깔 검정색 빨간색 위에서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잭에 대한 설명은 좀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충전기가 가지고 있는 충전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충전 모드는 이 충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드라기보다는 여러 충전기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모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충전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해보실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충전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전원 케이블을 커넥터에 꽂아주시면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밝게, 이렇게 화면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배터리를 좀 꽂아야 되는 건데, 우선에는 이 밸런스 잭 이 부분을 빼고 꽂아 보겠습니다. 밸런스 잭 부분을 안 쓰고 이렇게 XD 잭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충전 모드라고 해서 밸런스 잭 없이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굳이 밸런싱, 그러니까 각각의 셀이 적절하게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충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성능이 크게 저하가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충전 모드를 안 쓰고 밸런스 충전 모드라는 것을 씁니다. 밸런스 충전 모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밸런스 잭을 이렇게 꽂아줌으로써 이제 전원 커넥터랑 밸런스 잭 둘 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각각의 배터리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잘 보장을 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밸런스 충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터리의 99%까지 충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를 충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 보고자 급속 충전 모드라는 것을 이 충전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99%까지는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하되 나머지 1%를 이제 밸런싱 없이 굉장히 빠르게 충전을 함으로써 충전 용량은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밸런스 충전 모드랑 유사하지만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만약에 예를 들면 6개월이나 연 단위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배터리를 적절한 양만큼만 충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전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터리에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 방전을 시켜서 배터리가 더 이상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을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완전히 충전을 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모드를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쓰곤 합니다.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는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리튬 폴리머도 그러니까 리튬 계열의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니켈 계열의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납배터리라고 해서 PB라고 적혀있는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충전하고자 하는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는 LiPo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LCD 상에서 보시는 이름을 보시면은 LiPo BATT라고 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들을 바꿔가면 니켈 메탈, 니켈 카드뮴, 그리고 납배터리 등등 여러 가지 배터리의 형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셀렉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충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전하고자 하는 방식은 리튬 폴리머이기 때문에 리포 BATT를 띄워놓고 마지막 버튼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리튬 폴리머 찰지라고 해서 충전하는 모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배터리의 용량과 그 다음에 배터리의 방전량을 고려해 가지고 얼마만큼 빠르게 충전을 할 건지에 대한 암페어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200mAh이다 보니까 즉 2.2A
C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배터리를 1쿨롱, 1C로 충전하게 될 경우에는 2.2A를 전류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4셀이기 때문에 14.8V가 될 수 있도록 3셀이 아니라 지금은 3셀로 선택되어 있지만 4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전류 선택하는 부분이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플러스 방향을 눌러서 값을 올리든지 마이너스 방향을 눌러서 값을 낮추든지 해서 원하는 값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그 뒤에 배터리 셀, 그러니까 볼티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이제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 14.8V를 맞춰주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14.8V 4셀이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한번 누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깜빡이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주시면 소리가 들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confirm, cancel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입력 값으로 넣었던 셀의 개수와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가 인식하고 있는 셀의 개수가 맞는지 똑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3셀짜리 배터리를 4셀의 전압으로 충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가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충전이 됩니다. 리튬 4셀 2.2A 15.93V로 지금 현재 충전을 하고 있고요. 충전 중이고 시간과 그 다음에 충전되는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적절한 양이 충전이 되었을 때 이제 충전기가 적절한 선에서 이제 컷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밸런스 충전 모드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4셀이 아니라 3셀을 한번 선택을 한다면 과연 충전기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압을 14.8V에서 11.1V 바꾸고요. 스타트 한번 누르고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품이 나면서 떠있기를 오버볼티지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선택한 건 4셀짜리인데 3셀로 충전하라고 했으니까, 또는 반대로 3셀짜리를 4셀로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적절하게 셀 개수를 이제 선택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밸런스 모드가 아니었고 이제 일반적인 충전 모드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잭을 꽂든 안 꽂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꽂혀 있는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 밸런스 잭을 이렇게 빼더라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부품이 떴고요. 체크하고 OK를 누르면은 바로 충전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일반적인 충전 모드가 아니라 밸런스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밸런스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2.2A를 선택을 하고 전압은 14.8V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잭이 이렇게 빠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셀 커넥트라고 해서 지금 밸런스 잭이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꼭 밸런스 잭을 꽂아 주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충전 모드와 밸런스 충전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때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패스트, CHG가 찰지의 줄임말인데 패스트 찰지를 해가지고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지라고 적혀 있는 것은 보관 모드입니다. 이 보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용량을 예를 들면 얘가 1000mAh이다 라고 할 경우에 50%만큼만 충전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인 건데요. 이런 보관 모드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완전히 충전을 해놓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이제 파손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방전해서 배터리를 보관하는 것은 예전에 니켈 배터리 방식이었고요. 요즘같이 리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충전을 해놔야 이 배터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디스찰지라고 해서 방전 모드가 있습니다. 이 방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모드랑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이 배터리의 그 목적 자체가 방전을 위한 그 배터리의 형태이다 보니까 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방전을 시켜버리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천을 하는 것이 최대의 전류,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류를 대략적으로 1A 정도를 선택을 함으로써 배터리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방전을 시키게끔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터리가 겉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배터리의 어떤 전압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충전과 방전을 적절한 속도로 맞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충방전을 해주시면은 배터리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로 쓰는 것이 방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자료로 보여드렸겠지만 빠른 속도로 충전 방전을 하는 것은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지만요. 배터리의 성능 입장에서는 이제 천천히 충전하고 천천히 방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배터리를 소진을 하고 교체를 해서 뭔가 드론 비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조금 빠르게 충방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럴 때만이라도 굉장히 느리게 예를 들면 뭐 일시의 방전, 일시의 충전 정도의 이제 속도를 가지고 충방전을 해주시면은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